여러분, 만약에 강남불패로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강남부동산의 가격이 지금보다 30% 이상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30%나 빠졌으니 이제 드디어 그토록 꿈꾸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온 것일까요? 무주택자들에게는 축제이고 유주택자들에게는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우리 모두를 집어삼킬 거대한 늪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주택길은 이제 싼 가격에 집을 살 수 있게 된 상황이지만 정작 그 집을 살 돈을 인출하러 은행에 가는 순간 출금 금지라는 차가운 메시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행복하다는 그 순진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그리고 왜 당신의 통장이 집값보다 먼저 얼어붙게 되는지 지금부터 대한민국 부동산 잔혹사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근원은 강남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저 멀리 태평양 너머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부채 돌려막기가 한계를 드러내며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기초 체력이 바닥나고 있는 이 상황에 기름값은 오르고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는데 성장은 멈춰버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괴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에 풀린 달러의 가치가 요동치기 시작했으며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순간 안전자산이라 밀었던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 우리가 쌓아온 자산 시스템의 뿌리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생존을 위해 금리를 올리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가장 먼저 피를 흘리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30년 넘게 믿어온 경제 법칙이 통째로 뒤바뀌는 대격변의 서막입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폐렴에 걸린다는 격언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생존을 위해 휘두르는 칼날에 한국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거품이 가장 먼저 터져나갈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파도가 우리네 아파트 거실까지 어떻게 침투하게 될지 그 구체적인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 아침의 해가 두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10억 원 하던 아파트가 7억 원이 되면 3억 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산수일 뿐 진짜 경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집값의 60% 이상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은행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6억 원의 대출을 끼고 10억 원의 집을 샀다면 집값이 30% 하락하는 순간 당신의 순자산 4억 원 중 3억 원이 증발하고 단 1억 원만 남게 됩니다. 75%의 자산이 단숨에 삭제되는 처참한 파산입니다. 둘째로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은행은 당신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대출금 일부를 즉시 상환하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당장 수억 원을 구해오지 못하면 당신의 보금자리는 경매시장으로 강제 송출됩니다. 셋째로 이런 급매물이 쏟아지는 순간 구매력은 박살나고 거래 절벽을 넘어 부동산은 탈출구가 폐쇄된 감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집값 30% 하락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한 중산층 가게가 완전히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깔려 죽는 것은 꼭대기에 앉아있던 집주인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주인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거대 조직들이 연쇄적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문이 닫히는 그 소름 끼치는 순간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행이 여러분의 예금을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돈을 가져다가 건설사의 PF 대출이나 다른 사람의 주택담보대출로 교묘하게 돌려막기를 하여 부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은행의 부실이 더욱 커지면 첫째로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이는 곧 제2금융권부터 시작되는 연쇄부도의 도화선이 됩니다. 둘째로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예금을 찾으러 몰려드는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은 지불능력을 상실하고 결국 영업정지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게 됩니다. 셋째로 국가가 예금자 보호법으로 지켜준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수조 원의 돈이 한꺼번에 묶이는 상황에서 당신의 생활비는커녕 당장 오늘 저녁 반찬거리 살 돈도 인출할 수 없는 마비 상태가 올 것입니다. 아파트라는 신화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이 믿었던 화폐 시스템도 함께 붕괴합니다. 화면 속 숫자로만 존재하던 당신의 재산이 휴지 조각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재앙은 과거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경제 위기보다 더 깊고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보다 훨씬 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듣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 당장 집을 팔러 달려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이야기하며 우리도 견딜 수 있을 거라 위로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건대 한국의 미래는 일본보다 훨씬 더 어둡고 축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일본은 거품 붕괴 당시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과 탄탄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로 출산율 0.6명이라는 전 세계 유례없는 인구 지향은 집값을 받쳐줄 다음 세대가 아예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사줄 사람이 없는데 가격이 오를 리 만무하며 이는 곧 자산 가치의 영구적인 하락을 뜻합니다. 셋째로 정부가 돈을 풀어 막으려 해도 이미 가치가 떨어진 원화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약이 되어 우리 식탁의 물가부터 파괴할 것입니다. 일본은 서서히 가라앉는 거대한 항공모함이었다면 한국은 구멍난 튜브를 타고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꼴입니다. 인구라는 근본적인 동력이 꺼진 나라에서 부동산은 이제 산소 호흡기를 뗀 환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규환 속에서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킬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거대한 부를 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생존 전략의 핵심을 공개합니다. 역사적으로 거대한 붕괴는 언제나 부의 재편을 가져왔습니다. 다만 그 주인공은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신앙을 과감히 버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부의 재편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첫째로 지금 당장 당신의 몸집을 가볍게 만드십시오. 빚은 평상시에는 사다리지만 위기 시에는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됩니다. 부채 비중을 극한으로 낮추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만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둘째로 자산의 국적을 과감하게 바꾸십시오. 원화라는 좁은 감옥에서 탈출해 금이나 달러 또는 비트코인 같은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로 자산 소득이 완전히 끊겨버린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치가 오르는 것은 당신 자신의 생산성입니다. 남들이 대체할 수 없는 기술과 지식을 연마하는 것만이 인플레이션과 하락장을 동시에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성벽이 무너질 때 성벽 아래서 울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무너진 돌무더기 위에서 새로운 성을 쌓을 설계자가 될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생존 3계명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조언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야 할 생존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로 소득의 50% 이상이 대출이자로 나가고 있다면 무조건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빚부터 줄이십시오. 고금리 시대의 이자는 복리로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둘째로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을 30% 이하로 낮추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매달 일정 금액을 달러나 글로벌 우량주로 분산 투자하여 원화 가치 폭락에 대비하는 보험을 드십시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방어 기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상식은 모두 잊으십시오.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말은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변화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변화된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다가올 폭풍우를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너져가는 모래성 위에서 내일의 해 뜨는 풍경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단 1%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드린 생존 전략을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은 훗날 텅 빈 통장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역시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고통스럽게 몰락할 것입니다. 셋째로 오직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당장 자신의 자산 구조를 뜯어고치는 사람만이 이 잔혹한 부동산 잔혹사의 끝에서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는 성벽 아래 희생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는 설계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자산을 점검하고 원화의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경고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